참고 봅시다. 오늘 몇 교시까지 했어요? 한 교시? 집에서 쉬다 온 거야? 자, 내일은 뭐예요? 다들? 서울 가요? 너 내일 뭐해? PC방? 하연이 내일 뭐해? 학원 와요? 아침에? 우리 학원 영어다. 수빈이는? 선생님 만나요? 너는요? 놀아요. 놀아? 지금 네가 지금 놀 시간이야 지금? 기말고사 대비해야지 지금? 너 내가 따로 숙제 한 300문제 더 줄게 유준아. 다 풀어와? 안 풀을 때만 글자당 한 대. 맛있는 거 사주세요. 왜? 좋겠다 여러분들 내일 쉬니까. 쌤들은 우리는 그런 게 없어. 쉬는 날은 없어. 쉬는 거 같아요. 응? 앞에 수업 땡겨서 하지. 앞에 수업 오전에 학교랑 매니까 오전에 다 땡겨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회식하고 수능 나니까 회식하고. 자, 어쨌든 간에 고3 언니 오빠들은 지금 이제 잠자리에 막 들려고 막 하는 이제 긴장감. 게임하는데. 게임해요? 김밥 먹고 있었어. 김밥 먹고 있었어? 각양각색이죠. 집에도 안 들어오고 어떤 네 이런 날 이제 가는데 막 12시쯤 돼가지고 막 아파트 단지에서 소란스럽게 하면 이제 쥐도새도 모르게 끌려가서 어디 사라질 수도 있어요. 잠이 올까? 수능 전날? 여러분들이 만약에 고3 가면 잘 것 같고요. 저는 제 경험상으로 저는 푹 잤어요. 네. 11시에 누워서 정확히 11시 5분에 잠들어가지고 네. 아침 7시에 딱 일어났죠. 7시가 뭐예요? 6시 반. 그래서 학원이면서. 그래서 근데 왜 수능 전날에 공부 안 해요? 네? 수능 전날에 공부 안 해요? 왜 수능 전날 공부 안 하냐고요? 네. 전 했는데요? 네. 네. 근데 수능 전날에는 이제 주로 이제 공부라기보다는 마인드 컨트롤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하루 공부해서 뭐가 새롭게 늘겠어요. 그게 뭐 내신처럼 이거 외우면 무조건 나와 이런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주로 했던 게 쌤도 공부를 한다기보다는 마인드 컨트롤. 리서치 갔다 와서 그냥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나는 잘 볼 거야 시험을. 현실 도피죠. 좀. 아니 그런 거라도 해야지. 그거에 뭐 못 보면 어떡하지 이러면 안 돼요. 시험 전날에 어차피 하루 남았는데 하루 만에 뭐 기적. 내가 수능 10일의 기적까지는 봤어도 수능 1일의 기적은 아직 못 봤거든. 뭐 여러 가지 매체에서 떠드는 뭐 수능 80일의 기적, 50일의 기적, 뭐 30일의 기적, 뭐 별의별 기적들 시리즈들이 다 있는데 열흘까지는 봤어 내가. 10일까지. 10일까지는 봤는데 네. 수능 전날의 기적은 없어요. 그냥 나중에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점차 이제 느끼실 건데 지금 고2 친구들이 공부를 더 열심히 해요 지금. 걔네들 이제 내년 친구들이잖아요. 학원에도 평소에 잘 나오라고 해도 안 나오던 애들이 갑자기 막 나오기 시작하고 이제 내년에 또 보면 잠깐 반짝하고 이제. 아니 고3 이제 고3 되는 친구들 있잖아요. 내년에 또 지금부터 날짜 세고 있죠. 372일 남았어요 선생님 말이로. 네. 여러분들 아직 그래도 네 자리잖아요.
여러분들 아직 4자리죠. 많이 남았잖아. 괜찮아요. 인생을 뒤바꿀 수 있습니다. 4자리면 3년이죠. 횟수로만 3년? 4년이지. 횟수로 치면 여러분들이 지금 15년, 16, 17, 18 이때 보는 거야. 그래서 19년도에 대학 가는 거야. 2019년. 2020년에 나라가 망한 거야. 괜찮아요, 여러분들은. 그래도 1년은 즐기고 세계가 멸망해요. 그 2020년 맨날 그랬어요. 뭐 맨날 그랬어요. 항상 괴담은 있었죠. 뭐 옛날부터 시작해서 2012년 뭐 멸망할 거다 지구가 뭐 2012년 가장 최근에 2012년 막 그랬었어요. 영화로도 나오고. 근데 아무 탈 없이 넘어갔잖아요. 2020년에 지구가 멸망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2020년 여러분들 1년 재밌게 놀고 그럴 일 절대 없습니다. 그런 거 있어요. 나 혼자 죽으면 억울한데 다 같이 죽으면 괜찮아요. 아니 어차피 뭐 그런 거. 자 어쨌든 간에 오늘 집에 들어가실 때 집이나 이제 집에 갈 때 아파트에서 괜히 소란 피우지 마시고 괜히 이상 행동을 보이는 고등학생이 있으면 피하세요. 고3일 거예요. 괜히 얽히지 마세요. 네. 큰일 납니다. 자 73페이지 2차 함수 이제 자 2차 함수를 우리가 뭘 배울지를 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2차 함수를 뭘 배울지 이거는 그냥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이제 2차 방정식부터 시작해가지고 2차 함수라는 걸 볼 텐데 잠깐만 이걸 보기 전에 차례로 넘어갈게요. 맨 앞에 차례로 목차로 와보세요. 목차. 자 목차를 보시게 되면 맨 앞페이지 목차 보시게 되면 4강에 이제 2.3.1 2차 함수식과 그래프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보시게 되면 2차 함수 내용이 2.3.2, 2.3.3, 2.4.1, 2.4.2까지가 2차 함수예요. 소단원이 5개입니다. 네, 5개의 소단원을 배울 거예요. 방정식이 6개였잖아요. 네, 2차 함수도 만만치 않아요. 만만치 않은데 자 2차 함수에서 뭘 배울 거냐면 여기 좀 정리 좀 해볼게요. 우리 간단하게 마인드맵식으로 그려보면 우리가 일단 2차 함수를 배우면 첫 번째는 무조건 식을 세우는 것과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배울 겁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근데 이거는 기본 베이스가 어디냐면 중3 때 했어요. 이미 똑같아요. 자 중3 때 배웠던 거 기억해볼까요? 우리 3학년 1학기 때 여러분들 지금 중3이잖아요. 아직 따끈따끈한 기억이 살아있는 피타고라스 정리 말고 제일 기억나는 건 피타고라스 정리죠. 근데 자 우리 지난 여름에 배웠던 6월달에 배웠던 거 기억해 보시면 2차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들 중3 때 배웠던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거 첫 번째 홍칠점 찾는 거죠. 그죠? 홍칠점 찾는 거. 그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어요? 표준형. 그죠? 일반형을 그 다음에 표준형으로 바꿨던 거 기억나시죠? 네,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에서 y는 a 곱하기 x 마이너스 b의 전체제곱 플러스 q로 바꾸는 거. 그거 완전제곱식 형태로 기억 안 나시면 복습해오세요. 됐지? 자, 식과 그래프는 다 중3 때 배웠던 겁니다. 여기다가 플러스 뭐 조금 더 배울 거예요. 조금 아주 살짝 뭐 절대값 들어간 거 2차 함수도 절대값 들어간 거 있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 시험에 잘 나오진 않아요. 몇몇 학교에서 가끔 나와요. 몇몇 학교에서 뭐 대표적인 게 요 근처에 있는 뭐 B 학교나 B 모고 우리 네, 그 다음에 비상고가 있냐? 그 다음에 저기 산골짜기에 있는 S모 고등학교 남고 네, 그런 데서만 좀 잘 나오고요. S모 고등학교 네, 그런 데서만 좀 잘 나오고요. 사실 자주 출제되는 주제는 아닙니다. 절대값이 들어간 2차 함수는 우리 교재도 있긴 한데 그거는 제가 그냥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갈 거고요. 지금 몰라도 돼요. 절대값 들어간 거. 자, 근데 그 식과 그래프를 배우면 이거는 이제 기본 베이스란 말이에요. 기본 베이스인데 중요한 게 뭐냐면 2.3.2랑 2.3.3인데 두 개를 묶어보세요. 거기 차례에서
3.2랑 3.3. 자, 그 두 개가 첫 번째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직선과의 이차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가 나와 있냐면 2차 방정식에서의 이차함수와 근의 위치의 판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두 개가. 됐니? 자, 근데 보시게 되면 이거 두 개가 잘 나와요. 2차 함수에서 베스트로 출제가 됩니다. 여러분도 중간고사에서. 직선의 위치 관계와 근의 위치와 판별인데, 자, 이 두 개는 반드시 뭐랑 연계를 해서 봐야 되냐면 앞에서 배웠던 2차 방정식과 반드시 연관된 내용들이 나옵니다. 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웠던 2차 방정식의 이론들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단원이에요. 그리고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주제입니다. 2차 함수 중에서. 됐니? 그 다음에 2차 함수가 보통 2문제에서 3문제 정도 나오거든요. 중간고사에서. 보통 그 정도 나오는데 아주 기초적인 문제 빼고 2문제에서 3문제 나오는데 플러스 이거랑 그 다음으로 중요한 내용이 바로 다음 단원에 있는 최대 최소예요. 최대 최소. 최대 최소. 최대 최소 활용해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요 내용. 자, 근데 요거는 이제 뭐 2차 방정식 내용 다루면서 할 거고, 최대 최소가요. 우리가 최대 최소 중학교 때 배웠습니다. 똑같이 얘도. 근데 요것도 비교를 해줄게 내가. 중3 때 배웠던 최대 최소와 지금 수원에서 배우는 최대 최소가 조금 달라. 중3 때 배웠던 거는요. 자, 이렇게 배웠어요. 우리가 중3 때 위로 볼록인 경우가 있고 아래로 볼록인 경우가 있었잖아. 그죠? 그래프 모양이. 그지?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생각해보세요. 위로 볼록이면 2차 함수는 무슨 값만 가져요? 객값만 가지죠? 위로 볼록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럼 제일 큰 값밖에 안 생기죠? 반대로 아래로 볼록이면 제일 작은 값만 생기죠? 큰 값 알아볼라. 최대값 몰라. 얘는 최소값 알아볼라. 몰라. 그지? 자, 그래서 위로 볼록일 때는 최대값만 존재했었고 얘는 최소값만 존재했었어요. 하나밖에 없었다고. 그지? 그리고 최대값은 뭐였어요? 꼭지점에 y좌표. 얘도 꼭지점에 y좌표였죠. 중3 때 배웠던 거. 그지? 근데 수원에서는 이렇게만 나오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얘는 뭐가 주어지냐면요. 수원에서는요. 자, 요거는 이제 정의역 하면 x의 범위가, 그러니까 함수에서 x의 범위가 실수 전체일 때는 이렇게 나와요. 실수 전체일 때. 근데 수원에서는요. x의 범위가 한정돼서 나와요. 이제 줄어. 수원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생기냐면,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 x의 범위가 한정이 되잖아요. 그럼 그래프가 그 범위에서만 그려지는 거야. 이거 다 할 거야. 그 범위에서만 그려지는데, 그러면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최대와 최소가 모두 존재해요. 이제는. 그러니까 중3 때는 위로 볼록이면 무조건 최대값밖에 없고 아래로 볼록이면 최소값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위로 볼록이나 아래로 볼록이든 간에 x의 범위가 줄어들면, x의 범위가 한정이 되면 최대 최소의 값이 모두 존재할 수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심지어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게 꼭 꼭지점의 y좌표라는 보장이 없어요. 충격과 경악과 보죠. 알겠죠? 자, 이런 식으로까지 하시면은 2차 함수 내용이 요까지 해서 수원에서 배우는 게 끝나요. 여기까지.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배우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 3개만 딱 찍어드리면 요거 3개예요. 알겠지? 근데 여기는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2차 방정식 내용을 많이 활용할 거예요. 특히 2차 방정식에서 판별식을 많이 활용할 겁니다. 판별식. 그 다음에 이 최대 최소 문제 같은 경우에는 중3 때는 그냥 최대값 하나, 최소값 하나 이렇게 따로따로 구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이제는 x의 범위가 한정이 되면서 최대 최소가 모두 존재하는 경우가 생기더라 라는 것까지 큰 틀 잡아두시고 나서 좀 쉬었다가 이제 2차 함수 나갈게요. 좀 쉬세요.